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26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2006년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언급하면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칭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변호했던 사실에 대해서 사죄한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화제가 됐는데 오늘 문화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를 직접 인터뷰한 이런 기사인데요. 자, 기사 제목 보시면 이재명 조카 내 딸, 내 아내 살해했는데 데이트 폭력이라니 이런 제목입니다. 자, 사실 문화일보가 이 피해자 아버지를 인터뷰한 시점은 2달도 훨씬 이전인 지난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기사화를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툭하면 고소 고발을 하기 좋아하는 이재명 후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은데 이 기사 하단에 나와 있는 설명에 의하면 변호사는 누구라도 변호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점도 고려했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 본인 직계 좀비 속이 아닌 일가의 범죄인 점, 그리고 이런 네거티브 사안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기사화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스스로 이 사건을 언급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 인터뷰 기사를 공개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언론의 이런 분위기가 정말 문제죠. 이재명 후보의 고소 고발이 무서워서 사실은 더 밝혀져야 할 이재명 후보 주변의 참 어두운 뉴스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수에게 욕설한 그 녹취 파일도 공중파 방송에서 얼마든지 공개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카가 2006년 저지른 그 모녀 살인 사건 설명해 드렸지만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그 모친과 여자친구를 각각 19번, 18번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서 아주 중상을 입었고 그 이후에 1년 넘게 치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저릿저릿하다. 죽을 때까지도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어쩌다 가족끼리 그 생각을 하면 눈물만 흘린다 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아주 잔인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치 사건을 축소시키듯이 발언한 데 대해서도 아주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어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지 쯧쯧쯧 아주 혀를 찼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조카를 변호하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다 라면서 감형을 1심 그리고 2심에서 줄기차게 강조했는데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 그 1심, 2심 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아버지 A씨는 내 딸의 남자친구였던 그놈은 정신 이상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뻔뻔하게 심신미약, 정신 이상을 주장했다라는 게 참 하면서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죠. 당시 일가 중에 유일한 변호사가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후보 그리고 그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TV에 나와서 사과 비슷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이 A씨는 이재명,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는 아주 유력 인사 아닙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뭔가 이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가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심하게 다쳐서 40일간 입원해 상도 제대로 못 치렀다.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빙빙 돌아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1년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와서도 계속 재활 치료를 다녔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네, 사실 부인과 딸이 한 집에 있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참 온전한 정신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노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이 얘기하는 게 참 뻔뻔하다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마치 선수 치듯이 이 사건을 먼저 자신의 입으로 언급하면서 데이트 폭력 범죄다라고 했는데 잔인한 살인 사건의 내막을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 외에도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잔인한 살인사건 하나가 더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렸죠. 역시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그 여자친구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내밀면서 이거 먹고 죽어라 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결국 자신의 손으로 직접 딸이 보는 앞에서 찔러 죽였습니다. 이런 범인을 역시나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강조하면서 감형을 주장했는데 글쎄요, 그 덕분인지 이 사람은 15년형을 선고받고 내년에 출소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 피해자 가족들은 매일 TV에 나오는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라면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감사합니다.